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8월 10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 시황 거래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는 혼조였고요. 전일 중국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코스피는 횡보였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지수의 일상적인 움직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아직은 없다라는 거고요. 즉 방향성과 추세를 찾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에서는요. 우리는 시장의 어떤 작은 변화들을 지수의 매일매일의 움직임에서 좀 가장 빠르게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의 힌트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락가락 단발성인 어떤 뉴스뿐 정도이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무언가를 좀 반드시 찾아야 한다면 거래량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증시는 6월부터 이제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2달 정도 거래량이 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특히 하락 중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상승 혹은 반등 전의 모습일 때가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직 중국의 어떤 상해 종합 지수가 버티는 것 역시 아직 기대감을 버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데, 혹은 상승 혹은 반등으로만 좀 단정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감을 좀 조금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단정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왜냐면 이제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니케이 이제 225 지수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분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분산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좀 생겼다라는 것이 거래량에 집중하면서 지수가 주는 힌트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수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강한 거래량과 어떤 상승이라는 조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조심 안전운전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때 이제 과도 거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좀 말라버리는, 네, 이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상승 혹은 어떤 반등의 좀 전의 느낌이 좀 있을 때가 많기는 한데요. 또 이제 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안전하게 안전운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자, 1장이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장의 그 이제 주제가 적립식 투자의 5가지 기본 원리였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5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적립식 투자는 편안한 투자법이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편안한 투자법이다. 자, 내용 한번 같이 좀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투자법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첫째, 따라하기 쉬워야 한다라는 것인데, 금융공학자들이 고안한 매우 복잡한 파생 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따라하라는 것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복잡한 파생 상품의 출현, 어떤 그 시기마다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금융시장 역사의 큰 교훈이다라는 건데요. 이 미국 주식 시장의 이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이 빠졌던 1987년 10월,
예, 그때 이제 19일 블랙 이제 먼데이 데이 때도 포트폴리오 보험이란 신종 파생 상품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보험이란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의 등장 초기에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공은 뭐 오래 가지 못했죠. 오래 가지 못했고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법이 안 먹히는 어떤 시기가 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성공이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 인기가 좀 이제 사그러들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1987년 블랙 먼데이로 이제 인해서 이 전략은 새로운 투자 수단에서 시장을 망치는 주범으로 전략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천재들의 실패로 불리는 이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도 새로운 투자 기법의 몰락을 상징한다라는 건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파트너로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법으로 뭐 좀 무장해서 이 펀드 출범 초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헤지 펀드는 결국 나중에는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고요. 몰락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파생 상품의 위험을 알려주고 알려주는 경고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 1998년 롱텀 캐피탈 이 머니지먼트 사태, 그리고 2007, 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사태, 이 시기에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간단한 투자법으로 꽤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파생 상품과 금융 위기의 어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을 가진 투자법보다 간단하고 편안한 투자법이 더 우월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투자법, 좋은 투자법의 두 번째 기준은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능력 범위란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것에 투자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어떤 간단한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 모르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이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도 투자 성과가 다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투자 대상과 방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적립식 투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죠. 시장 상황 관계없이 시간이란 변수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기간을 자신의 어떤 능력 범위 내에 두고 통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에 속합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인내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셋째, 편안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진부하지만 변하지 않는 금과 억조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은 두 가지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셈입니다. 하나는 투자 손실을 발생할 때 인내할 수 없다라는 점. 통상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은 경제가 어렵거나 금융 위기와 같은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때가 좀 많죠. 이런 시기에는 신용 이 경색으로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커지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견뎌내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위축 때문에 투자 기간이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빚으로 투자하면은 빠른 승부를 내야 하죠. 빠른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좀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자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수익은 변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본성상 빠른 수익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적립식 투자는 소액을 가진 투자자도 빚 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어떤 심리적 위축도 크지 않고 투자 방법도 편안합니다. 중간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 놓았다가 다시 투자를 재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자금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편안함의 반대는 공포심 혹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사실 많은 투자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을 하죠. 항상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대폭락기는 대개 주식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투자하고 폭락하면 팔아버리는 엇박자의 어떤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들이고 싸다는 이유로 팔아버리는 물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이 주식이 유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제학과 인간의 뇌 연구, 이 관한 연구를 접목한 어떤 이 신경경제학에서 공포심에 대한 여러 좀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공포심과 투자 의사, 결정과의 이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게임의 실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동전을 던질 때마다 1달러를 걸 수도 있고 반대로 걸지 않고 건너뛰어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한 20번 동안 진행이 되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집단은 공포심을 관할하는 뇌의 편도체와 같은 어떤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집단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 한번 보면은 그리고 두 집단의 이 집단 중에서 과연 또 승자는 누구였을까 한번 보면 참고로 이 편도체란 이 편도라는 말 뜻 그대로 이 복숭아 모양으로 생긴 부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양쪽 귀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는 공포심을 관할하는 뇌 부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자기 자동차가 자신에게 돌전을 하면은 이 편도체 부위에 비상등을 켜서 이 뇌와 신체에 위험 신호를 보낸다라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편도체의 위기감지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기능성 어떤 자기공명 장치라는 뇌 촬영 기계를 이용해서 뇌를 찍으면 이 편도체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고도요.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주가 하락을 자동차가 내게 돌진하는 것과 같은 위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정상인들은 도박을 꺼렸고 특히 돈을 잃은 직후에는 주어진 기회의 41%만 판돈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돈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뇌의 손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모든 기회 가운데서 판돈을 건 경우가 무려 84%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은 잃은 액수에 상관없이 계속 판돈을 걸었고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편도체가 손상돼서 공포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 뇌가 손상된 사람들이 정상인들보다 약 13% 정도 돈을 더 땄다라고 합니다. 이 편도체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인간은 주가 하락을 공포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주식을 팔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주식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게 진화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요, 투자 방법을 잘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적립식 이 투자가 좋은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반해야 하는 어려운 투자를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1장의 마지막 단원의 내용인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항상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물론 공포심을 100% 떨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 책에서 좋은 내용 한번 제가 또 이제 같이 교육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